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화학전자소재 PM 강충석입니다. 2021년 중소기업 전략 분야 및 전략 제품 중 무기화학에 대하여 발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무기화학 기업은 2018년 기준 5,700여 개에 43,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무기화학 분야란 세라믹, 비금속 등으로 이루어진 소재 및 제품을 다루는 분야로 유리, 시멘트, 도자기 등의 전통 세라믹 분야와 전기적 기능, 열적 기능, 기계적 기능 등의 특수 기능을 지닌 파인 세라믹스 분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무기화학 분야의 연구개발 필요성을 요약을 해보면 먼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라믹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량의 경량화, 풍력, 운송,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 등의 발달로 인하여 중량 대비 강도가 높은 복합재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까지 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세라믹 소재 및 부품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에서도 개발이 시급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기화학 분야의 가치 사슬과 대표적인 분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치 사슬, 즉 밸류체인은 제품에 따라 여러 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간략히 세 단계로 표시하였습니다. 최후방에 세라믹 원료 광물이 있고 이 광물 원료를 이용한 유관 산업에서의 소재, 부품 등을 제조하는 그러한 산업 단계를 거쳐 최전방 산업인 모듈, 세트로 이끌어지는 최종 제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기화학 분야의 분류 방법은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통 세라믹 분야와 많은 진화를 거쳐 용도가 다양화 및 세분화된 광전자 세라믹, 에너지 환경 세라믹, 바이오 세라믹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테이블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시장과 생태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2019년 기준 3,080억 불에서 연평균 성장률 5.5% 정도를 기록하며 2023년에는 4천억 불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생태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세라믹 분야는 미국의 코닝사 그리고 3M과 같은 선진 기업들이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산업용 유리에서 출발해서 최근에는 고릴라 글라스와 같은 전자산업용 유리로의 진화가 연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아사히 글라스나 일본 전기초자 등이 대표적인 기업인데 특히 LCD, OLED 등에 사용되는 유리의 개발에서 연속적으로 진화하여 미래 디스플레이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UTG, 즉 울트라 싱 글라스 등의 최첨단 제품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화학 분야의 국내 시장과 생태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2019년부터 연평균 성장률 4.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전방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 발전이 진행될 것이며 특히 첨단 세라믹 시장의 성장이 괄목할 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태계 동향을 살펴보면 전자소재용은 관련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연간 14%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며 에너지 환경용 세라믹의 경우 그린 뉴딜 정책의 추진과 함께 관련 산업의 성장과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바이오 세라믹의 성장도 주목할 만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기화학 분야의 주요 기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전자 산업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 광학산업 분야, 각종 용도의 센서 산업 분야 등의 응용이 가능한 소재 및 부품들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해외 기술 동향은
대표적으로 초소형 전장용 MLCC, 즉 다층 세라믹 콘덴서의 개발이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를 필수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항공기 등의 수송용 제품의 경량화를 위하여 초고온, 초경량의 복합 소재 개발이 진행될 것입니다. 인공관절 등의 바이오 분야와 슈퍼 캐파시터 등의 에너지 저장 분야 등의 응용 분야에서 또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산업 발전 동향과 발맞추어 두산 퓨얼셀을 중심으로 한 고효율의 친환경 발전용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막 콘덴서를 대표로 하는 산학역 협력을 통한 다층 세라믹 콘덴서의 개발을 통하여 자립화를 위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용량 캐파시티의 개발, 의료용 부품 생산을 위한 3D 프린팅 소재와 카본 나노튜브, 그래핀 혹은 금속 산화물 등의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가스 센서 등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및 전략 제품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산업적인 이슈인 4차 산업혁명과 우리나라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소부장 및 글로벌 밸류체인 대응,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 등과 관련하여 무기화학 제품 분야도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뽑은 대표적인 전략 제품 리스트는 아래의 8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전략 제품에 대하여 차례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 제품 리스트는 세라믹 패키지부터 유해물질 제거 기능 세라믹까지 이상의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 제품으로 세라믹 패키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나나 질코니아 등의 무기물을 고온 소성시켜 만든 물질로 센스, 고출력, 고주파의 LED, 의료 국방용 전자부품 등의 조립에 케이스로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전자부품의 경박 단소화, 그리고 다기능화, 고실력성 등이 요구되어 세라믹 패키지의 고방열화가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 세라믹 원료 및 공정 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품질 및 기술 경쟁력이 열의에 있어 시급한 개발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는 고밀도화, 초고속화 기술, 그리고 고방열, 고절연 등의 각각의 응용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기술개발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저유전율, 우수한 열전도성 등과 같은 특수 기능을 지닌 그러한 세라믹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료 기술의 발전과 소재 부품 생산의 신뢰성 향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기능 고방열 절연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자세라믹 소재 부품 원천 기술을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전략 제품 둘째로 에너지 저장 및 변환용 세라믹입니다. 에너지 저장 및 변환용 세라믹은 2차 전지와 태양 전지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인 복합 산화물, 음극재인 탄소 나노 복합 소재, 고체 이온 전도막, 분리막 등의 소재 및 부품의 제조에 매우 중요하고, 태양 전지 기판이나 부품용 소재 등으로도 중요합니다. 본 소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개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재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핵심 기술을 살펴보면 태양전지, 2차 전지, 고체 산화물 전지 등의 핵심 소재 및 부품을 개발하는 소재 기술과 공정 기술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전방 산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인 LG화학, 삼성 SDI,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으로는 퓨얼셀 에너지, 대주전자재료, 애경유화, 일진 머티리얼스 등이 관련 제품들을 개발하며 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방 산업 경쟁력에 비하여 아직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무역수지 개선과 관련 분야의 경쟁력도 동반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 제품인 고기능성 유리가 되겠습니다. 고기능성 유리는 기존의 유리 대비 다양한 신기능을 갖는 유리 재료입니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스마트폰 등의 IT 산업용이 있고 건축, 에너지, 자동차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고기능 첨단 유리 제품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성 유리 제조의 핵심 기술은 적층 유리를 제조하는 기술, 그리고 화학적으로 강화 유리를 제조하는 기술, 표면 처리 기술, 코팅 유리 제조하는 기술, 그리고 가스 주입에 의한 단열 유리를 제조하는 기술 등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는 주로 해외에 기반을 둔 코닝 글라스나 아사히 글라스, 독일의 쇼트사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취약한 부분인데 대기업인 LG하우시스와 중소기업인 한글라스, 이건창호, 지혜는, 세안유리공업 등이 동일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경쟁력에서 열의에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기술개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제성 있는 제조 공정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한 특성을 지닌 신소재를 개발하고, 세 번째로 2차원, 3차원의 복잡한 형상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 기술을 확보를 하여 각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제품 네 번째인 프리세라믹 원료 소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리세라믹 원료 소재는 말 그대로 열 처리에 의해서 세라믹으로 전환되는 고분자형 전구체를 말합니다. 전구체라 하면 최종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전 단계로 가공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기존 세라믹 공정으로는 제조가 불가능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형상의 구조를 지닌 세라믹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료 기술에 해당됩니다. 국내에서는 프리세라믹의 원료 및 세라믹 섬유, 복합 소재 등 미래 전략 소재 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아직은 초기 단계로 투자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생각이 됩니다. 핵심 기술로는 실리콘 카바이드 섬유 제조 공정 기술, 복합 소재 제조 기술, 실리콘 카바이드 중공사 제조 기술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는 일본의 교세라, 그리고 독일의 세람텍 게엠베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솔케미칼, 대호 INT, 2BM테크, 한경TC 등과 같은 회사들이 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기술개발 전략을 따라서 사업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핵심 소재의 대외 의존도 탈피 및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프리세라믹 원료의 플랫폼 기술 확보로 신산업 분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 수요에 대응 가능한 신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 제품으로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입니다. 먼저 정의를 해보면 세라믹의 광학적, 전기적, 전자적 특성을 이용하여 주로 평판 디스플레이나 투명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을 말합니다. 이 분야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디스플레이용 유리는 얇은 가운데 특성을 발현하게 하거나 화학 강화를 통하여 형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가공성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서 유리 대체 물질로 투명 폴리이미드나 폴리이미드가 채용되고 있어 이에 필적할 물성과 폼팩터를 지닌 유리의 개발을 위하여 기존 유리 생산업체들에서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비교적 취약한 분야로서 선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개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정부에서 취약한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료 정제 기술, 소재 부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기술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공급 대비 핵심 소재 및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째 전략 제품인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입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을 원자 또는 분자 수준으로 혼합하여 단일 재료에서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든 소재를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야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미래 디스플레이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로는 코팅액의 배합, 분산 및 공정 기술이 중요하며 기제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전처리 기술 등이 중요한 요소 기술로 파악이 됩니다.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능정보사회, 건강한 장수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욕구가 정대되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등 미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한계 극복 기술로서 나노 기술의 활용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정대되고 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대표적으로 코팅액 배합 및 분산 기술, 코팅 공정 기술, 기제 선정 및 전처리 기술, 물리화학적 정착 기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역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기술 개발 전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산화율이 낮은 소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 소재를 국산화하는 부분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소재 및 시트를 개발하여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전략 제품인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입니다.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3D 프린팅에 사용 가능한 분말형 세라믹 소재로 고분자나 금속에 비해서는 개발이 느리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높은 융점과 탈지 및 소결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열성, 내후성, 내식성, 내마모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가공이 용이한 세라믹 분말을 개발한다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응용 분야에는 매우 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향후 지대한 산업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국내 주도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먼저 실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개발 재료의 첨단 산업 적용을 위한 주력 산업 분야와의 응용 분야 공동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학 연계 및 테스트베드 확보를 통한 양산 평가 및 용이한 국내 시장 개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략 제품 마지막입니다. 8번째로 유해 제거 기능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소재의 다공성을 이용하여 환경 오염으로 야기된 유해 물질의 정화 및 제거, 분리정제에 사용되는 기능성 부품을 의미합니다. 이 분야의 기술 개발 동향은 에너지, 환경, 바이오 분야 등에서
다양한 응용 분야의 요소 기술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필요성은 유기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사용 환경 및 재활용성의 제약을 받으므로 무기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생활 형태와 산업의 고도화로 각종 유해성 물질 발생량이 급증하여 배출 억제를 위한 세라믹 필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이 분야도 개발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기술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필터 개발 기술, 생태 유해 물질을 차단, 저감하는 친환경 기술,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재활용 초미세 세라믹 필터 기술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국내 주도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계 수준의 유해물질 제거 세라믹 공정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학이 연계하여 테스트베드 확보를 통한 개발 기술을 검증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21년 중소기업 전략 분야 및 전략 제품 중 무기화학 분야에 대하여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